근데요, 바깥에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제가 서양에서 온 것이죠. 뭐 우리 지금 뭐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모든 것이 이제 서양에서 왔는데, 이 사실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서양에서도 200년 좀 넘었습니다. 대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을 기점으로, 물론 그 프랑스 혁명은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거의 한 100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소위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공화정이 정착한 것은 제3공화정 1870년대, 80년대 이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한 100년 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시작해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영국에서는 의회주의가 있었지만 그건 되게 그 귀족이나 이런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옛날에 신라나 고구려나 고려 빼고 조선만 하더라도 1392년에 개국했으니까 거의 한 600년 군주제 왕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그 조선 대한 제국이 들어서고 대한제국이 일제에서 멸망되고 1945년에 정부가 수립돼서 이제 대통령제가 출범해서 우리나라도 그냥 70년 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7, 80년 정도 역사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0년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그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에서도 200년 정도 봤는데, 우리는 보통 서양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이고 그 자유시민이라는 계층이 굉장히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주의랑 그리스의 민주주의랑 전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조롱을 당했어요. 그건 옛날에 인구 몇만 안 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하지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이념인 것 같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민주주의를 옛날에 그리스 같은 데는 직접 민주주의였죠. 어쨌든 자유시민은 굉장히 제한된 집단이었지만 그 제한된 집단이 직접 모든 투표권을 행사하고 모든 정치체제를 담당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뿌리가 내린 그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200년 지나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과연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약간 희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그 소위 민주주의란 이념, 저는 뭐 민주주의가 군주제보다 낫다고 100% 확신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최악의 제도보다는 덜 나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악의 제도, 덜 나쁜 제도인데, 그런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로 국한돼서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소위 두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산업화와 민주주의,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시간에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는데, 산업화가 성공하고 민주화가 성공한 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산업화가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적 그 소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이 소비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물론 극한 상황에 그 처해 있는 분들도 꽤 있지만, 우리의 소비 수준은 어떤 선진 국가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산업화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수화, 탈정치화가 된 것 같아요. 우경화. 민주주의고 뭐고 뭐 꼭 우경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에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저의 모든 일상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것도 조작, 또 뭐 그 아주 아주 음흉한 협박, 다양한 제도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금 21세기 2022년이나 23년에 과연 얼마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 더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영화를 보자고 좀 몇 번에 봤는데 이 제트야말로 소위 정치 영화의 가장 효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치 영화를 다루는데 이 영화는 보시면 그리스의 사태의 실화에 근거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람브라스키라는 국회의원은 그리스의 테살로니카,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테살로니카라는 도시인데 거기 출신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발칸반도에서 챔피언이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어요. 1963년인가 나 20살 때 올림픽에도 출전했고 그 다음에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을 거예요. 운동이. 의사를 하고 어디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개인 병원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계바라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체계바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체계바라는 이제 체계바라가 왜 유명해지냐. 물론 체계바라도 뛰어난 사회지만 쿠바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선전을 했던 언론 매체들이 선전을 했건 뭐 했지만 이 람브란스키도 절대로 체계바라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신 영화가 오늘 제트란 영화를 대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안 보셨을 텐데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은 거의 싫어하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야당 여기 이제 오늘 번역하는 그 말 중에서 좌파라는 빨갱이란 말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야당이라는 소리예요. 야당이라는 소리인데 이 사람은 무슨 진보고 무슨 레프트 소위 좌파고 이런 말보다는 반전주의자였어요. 반해운동. 반해운동,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마라톤을 조직했어요. 평화를 위한 마라톤을 조직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혼자 뛰었어요. 영화에 잠깐 나오는 장면이구나. 마라톤을 이 사람이 혼자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금지했는데 이 사람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우파들이 그러니까 본부의 핵심 권력들이 이 사람을 눈에 가시를 보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그 연사한 걸 아마 겁을 주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이 곤봉을 맞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사태가 걷잡을수록 커졌는데 우리나라의 박종철 사건처럼 경찰은 이거를 철저히 덮어야 그랬는데 이 유럽 쪽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검찰이 모든 수사랑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프랑스나 그리스는 예심 판사 또는 예심 검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검찰총장 산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과 경찰의 경찰이 아니라 검찰인데 검찰총장 산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찰은 기소권이 없어요. 네네 알아요.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나 이런 그리스, 유럽에서는 검찰이 독점권을 가는 게 아니라 예심 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판사라고 하면 예심 검사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으니까 그 조직에서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가지고 그 예심 판사가, 그러니까 예심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전적인 권력의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볼쇼이 공연이 왔을 때 그걸 가서 공연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박종철 사건처럼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경찰 간부들을 대거 기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제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죠. 그 경찰이 조직적으로 그 람브란스키를 살해하려고 안 했지만 겁을 주려고 시켰는데 결국 살해 사건이 돼서 야권이 들끓어서 사회가 들끓는데 어떻게 됐냐? 군부가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군부가 7년 정도 집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관계된 증인들은 거의 다 의문사를 당하고 당시 예심 판사도
어디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소위 말해서 군부 독재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을 잠깐 역임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싫어요. 그 여신 판사는 이제 대통령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그리스가 그 군부 그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 정치 영화의 아주 전범인 그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스릴러처럼 풀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스타 가브라스의 큰 장점이에요. 코스타 가브라스가 이거를 그 무슨 거의 다큐식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그 다음에 많은 올리버 스톤 케네디 암살 다룬 사람이 JFK. 그 누구지? 올리버 스톤. 올리버 스톤이나 많은 그 정치 영화 사람들 또 프렌치 커넥션 만든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저런 영화를 마치 다큐처럼 만들었는데 다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계 영화사에 중요한 그 영화로 남아있는 교과서적인 영화인데 저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 대표한테 이 영화를 보자 그럴 때 과연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1,000원. 1,000원에 보실 수 있는 1,200원이니까 정말 꼭 보실 만한 영화고 이게 69년 영화지만 요새 나오는 어떤 영화보다 속도도 있고 굉장히 편집도 잘하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이게 사실 옛날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테러는 안 하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죠. 왜냐면 니네 형이 뭐 하잖아. 니네 형 회사 하지. 그 세무조사에 이런 아주 훨씬 더 교활하고 아주 잔악한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테러를 하죠. 지금 누가 저거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네, 반대했으면 무조건 다, 그 사람 가족을 다 뒤지고 네. 그런 거 쉽죠. 또 인터넷으로 그 사람 무슨 약점 이런 걸 다 뒤지니까 압수수색. 그런 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실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정치적 자유 또 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에서 제가 이 영화를 보자고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